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맛있다, 춥다, 덥다, 맛이 있다 없다 다 감각적인 요소들이죠. 성격이 역시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가깝다 멀다 이런 부분도 판단 결과가 명확치가 않죠.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 10 이하의 짝수 확실하죠. 집합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1을 x축 3, 마이너스 1이군요. 3, 마이너스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는 좌표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좌표 이렇게 저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해 가고 y축으로 또 1만큼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계산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계산해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더하기 해서 결과는 뭐 1입니다라고 두 개 x좌표 y좌표를 더하기해서 1이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점을 뭐 좌표 평면에 점 찍어놓고 이렇게 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F 함수 대응 결과가 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F3을 구해갈라. 3이 가서 어디에 숫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F3은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된 건 뭐 나온 결과를 이용하면 되죠. F2 2가 가서 대응되는 결과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F4를 조사하면 되죠. 4는 그럼 어디에 대응됩니까? 3에 대응됩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하고 3 이렇게 두 개의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해서 더하기해서 5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합성함수 되어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어느 학급 40명의 학생 중에서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둘 다 좋아하는 학생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는 구해달라. 뭐 집합으로 따지면 A 합 B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갈 수 있냐 질문 던졌고 최종적으로는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물어보는 내용. 뭐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저렇게 빼내는 내용이죠.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서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모두 좋아하는 사람 6명 공통되는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9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0에서 29를 좀 빼서 정답은 뭐 11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장 정확하게 잘 읽어서 뭐 이게 각각 구성, 독서, 그다음에 운동, 교집합 이런 부분 나왔으니까 합집합을 좀 충분히 구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집합에 계산해달라 이런 뜻으로 주어진 문장을 좀 정확하게 잘 읽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값, 아이고 제곱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바른 표현이죠.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어 있고 1대1 함수 1대1 대응했는데 1대1 함수 집합 안에 1대1 대응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같으면 아이고 워낙 말이 안 되겠고 9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3의 배수 집합이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9의 배수 집합에 3의 배수 집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이런 게 이제 참이 되려면 P 집합하고 Q 집합, 진리 집합 따졌을 때 Q 집합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니까 4번이 좀 정답이 되겠고요. 직각삼각형이면 이렇게 되느냐? 직각삼각형 부분들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직각삼각형 집합이 더 크죠. 왜냐면 이제 빗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 세 종류가 있고 지금 주어진 거는 이제 한 종류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2i 전수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2 배수니까 A 집합은 뭐 2, 4, 6, 8, 10 이렇게 써서 원수를 좀 표시해 주면 되겠고 B 집합은 또 10의 약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 2, 5, 10 이렇게 해서 좀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0이라는 부분들은 A 집합에 당연히 없죠.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좀 맞는 얘기가 되겠고 B 집합의 원소는 4개입니까? 맞습니다. 되고 A의 집합은 홀수인데 홀수인데 1, 2하고 어이구 이건 뭐죠? 1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죠. 뭐 그렇죠.
그럼 이제 교집합이 1이 있으니까 공집합입니다. 역시 맞는 얘기 되겠고요. A의 부분 집합 개수는 원소가 5개가 되니까 2의 5제곱을 이렇게 되니까 30이 되니까 이것도 또 맞는 이야기. B 차집합 A, B에만 있는 원소인데 A에는 없는 거 그러면 뭐가죠? 1하고 5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아하, 그럼 이제 6이 돼야 되는데 8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집합 A, B 각각 만들어 놓고 주어진 문장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집합의 이제 다양한 요소들, 뭐 기호 사용법, 그다음에 뭐 차집합, 교집합의 연산, 부분 집합 개수, 그다음 원소의 개수 골고루 질문 던진 내용이니까 전반적인 이론 학습 잘 점검, 이론 학습 잘하라라는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명제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계획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식 자체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문제는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x 값이 2이면 이런 형태로 바꿔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이쿠. 그럼 이제 오른쪽 식에 이제 2라는 근을 좀 가지면 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8 마이너스 그랬을까요? 4에다가 뭐 2k 마이너스 10은 이퀄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k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4에서 6이 되는 건가요? 6 형태를 좀 이양시켜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은 얼마다? 3이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명제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대우를 통해서 문제의 식을 좀 간편하게 좀 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의 뜻이 좀 파악이 좀 잘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대우의 쓰임새를 좀 공부해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대칭 이동은 y보고 바뀌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a, 0을 지른다.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죠. 2a 플러스 5는 0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a 값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대칭 기본 이론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이 두 명제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P가 뭐 동시에로 좀 사용되고 있는 거 보니까 P를 좀 연결고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식에 지금 대우를 구하면 Q이면 P가 되겠고 P면 R이다라고 해서 연결되겠고요. 이거를 뭐 집합이 포함관계로 보면 Q집합보다는 P집합이 더 커야 되겠고 그 집합보다는 또 이제 R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옳은 걸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있습니까? R의 여집합이 이런 걸 뭐 또 대우 형태로 보면 Q가 R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Q가 R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고 R에만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Q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건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Q집합하고 R의 여집합하게 되게 되면 이 중간에 이렇게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전체라는 부분도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R하고 Q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죠? 뭐 Q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하고 Q하고 합집합을 또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좀 이제 R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뭐 추론을 할 때는 이제 서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 일단은 뭐 같은 문자가 좀 나야 되니까 그 문자를 어떻게 해주면 이제 연결시켜 갈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때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해서 추론할 때 이제 연결시키다 보니까 대우를 좀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 참고해 가지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확실하게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집합의 포함관계 역시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확실하게 포함관계를 표시해 놓고 풀이하면 쉽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차집합, B 차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저 교집합의 여집합 해주면 여집합의 여집합 되니까 C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번호가는 법칙을 이용해서 B의 여집합 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분배 법칙으로 좀 전개를 좀 해가면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습니까? 합에다가 그러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차집합이니까 여기 이제 A 차집합 B 되겠고 이것은 A 차집합 C 해서 나타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주어진 부분들 뭐 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차집합 부분 나오면 항상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적용해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배해가는 과정들 문제 역시 또 골고루 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집합 연산하는 기회를 좀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집합은 1, 2, 3, 4, 5, B집합은 2, 3, 6 주어져 있습니다. A 교집합 X가 X라는 이야기는 A집합 안에 X가 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이런 얘기죠. X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 차집합 B 해주면 이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는 이제 A만 있는 거라면 A만 있는 게 뭔가요? 1, 4,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4, 5 이런 원소하고 밑에 있는데 이런 1, 4, 5라는 원소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합집합을 이렇게 한다면 X가 되라는 얘기는 뭐 이 X집합에는 1, 4, 5라는 원소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이 끝난 것 같습니다. A의 부분집합인데 1, 4, 5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면 좀 자유로운 원소는 이제 2,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제곱해서 우리는 좀 4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개념 형태의 수식 부분이 등장해서 뭐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이거 뭐 차집합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14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뜻 이 해석 자체가 그리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포함 관계를 좀 살펴봤을 때 P집합이 확실하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세제곱이 되지만 요거는 뭐 허근 갖는 식이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좀 써지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오른쪽은 근이 두 개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크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X, Y가 둘 다 이제 0이 돼야 되는 뜻인 거고 여기는 뭐 X하고 Y가 같다는 뜻이니까 뭐 숫자는 뭐 다양하게 많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이제 범위 표시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이렇게 범위가 되겠고 이건 뭐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에서 0보다 작다니까 어이구 집합 훨씬 더 크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이고 0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뭐가 되는가요? 0 또는 0이니까 또 오른쪽 집합이 더 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부분들 절대값이 XY를 풀린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그대로 이렇게 풀려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부분들 뭐 요걸 좀 그래서 좌표평면에다 나타내지면 1, 4분면, 3, 4분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오른쪽에 0보다 크고 크다는 얘기는 1, 4분면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B명제가 좀 더 큰 그런 뜻.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원하는 부분이죠. 필요 조건 되려면 B명제가 좀 더 커야 된다니까 정답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자연수를 해를 가지면 AB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를 기르법으로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수를 모두 뭐라고 가정합니까? 기립법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론이 이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거 이제 반대가 되는 거니까 모두 홀수다라고 좀 가정을 하는 거죠. 정반대되는 형태의 가정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자연수 해를 또 m이라고 해주면 주어진 식을 또 열심히 대입해주면 m제곱 플러스 am 이렇게 된 건데 뭐 마이너스 b를 이항시켜서 b라고 이렇게 좀 차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 자리에는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뭐 인수분해서 쓸 수도 있나요? m에다가 m 플러스 a 뭐 이런 형태로 좀 쓸 수도 있는 거겠죠? 는 b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모양들. 일단 그럼 뭐 조금 찾아주면 홀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짝수 되는 부분 좀 소거하고요. 그 다음엔 m에다가 a 플러스 b 이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좀 이렇게 소거하면 되는 거니까 뭐 1, 2번에서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 이제 홀수라고 치면 이제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 m 홀수 그다음에 또 여기 또 홀수 근데 a 부분들은 문제에서 뭐 따로 정해준 건 없나요? 문제에서 자연수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두 AB로 홀수라고 했죠. 그럼 이제 홀수에다가 홀수 이렇게 되면 이제 합하면 짝수가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홀수를 좀 곱하게 되는데 결과는 좀 짝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우변 자체는 또 여전히 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됐습니까? 좌변은 짝수가 되는데 우변은 이제 홀수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다 부분들의 좀 짝수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번이 좀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답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역시 뭐 짝수일 때 쓰게 되면 뭐 짝수 곱하기니까 짝수가 되겠고 우변은 뭐 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겠죠? 되겠습니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를 하나는 점 짝수입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좀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보여줬더니 이 뜻이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과정. 큰 틀에 이제 기류법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라고 있네. 그럼 역을부터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Q이면 나 P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참이돼야 되는 거니까 집합 포함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주어진 부분들 뭐 n에다가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 플러스 2 해서 아이고 뭐 뽕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조금 더 크다 했는데 뭐 작다가 되겠고 인수분해면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10에다가 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앞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7 해서 플러스 10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뭐, 문제 풀이해서 갈 때 보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크기 자체에서 n 플러스 2하고 10하고 이제 뭐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n은 어떻게 됐죠? 8보다 작거나 같다. 결과 나오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또 처리가 되게 되면 n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호호. 됐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좀 만족해 이제 경우니까 그럼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해주면 8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뭐 범위 나와 있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역이라고 했으니까 역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납피하게 되면 주어진 부분에서 부동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인수분해서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도 가능한 그런 내용 자신감을 갖고 쭉쭉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는 건데요. 거짓이 되는 정수 A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분이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접하거나 작거나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 판별식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A값 범위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어떨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인데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거짓이란 얘기죠. 이런 게 지금 그럼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런 형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좀 판별시켜주면 a제곱 마이너스 12a가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범위가 요 위에다 표시할까요? 0하고 12 이렇게 처리돼서 이렇게 해집합이 되는 거죠. 12 해서 그러면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라는 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만족하는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뭐 12는 안 들어가고 2는 좀 들어가니까 12에서 2 빼면 되겠죠. 빼서 10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이쿠 일반적으로 좀 참이되는 조건을 풀어가는데 거짓이 됩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또 해석해서 이런 결과 모양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복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도형을 새로운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을 좀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xy를 이렇게 옮겨가는데 반대로 좀 처리되어 있군요. 자 이런 부분들 fx 플러스 2 된 부분들을 fx를 만들려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죠. 그럼 그 x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동해야 결과 이제 f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y-3 이렇게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는 y에다가 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을 해야 fxy는 0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평행이동하는지 이해됐죠?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평행이동을 이제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 부분은 이제 중심 형태로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주어진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분의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정리한 다음에 이걸 이제 평이동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x축으로 2만큼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곱도 있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3이 되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분의 1 해서 평이동한 식을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옮겨진 원 위에 있는 점, 아이고, 이 위에 이제 원이 있는 점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1번 부분들은 어이구 4만 집어넣더라도 이거 뭐 말이 안 되겠죠. 4 집어넣 어이구 이거 4 집어넣게 되면은 6의 제곱이니까 숫자가 엄청 커져서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3 대입해주면 여기는 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4분의 요거 됩니다. 요거 좀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 요것도 2 대입하면 2분의 1 제곱에다가 뒤쪽이 또 0이 아니니까 요것도 안 되겠고 다음에 2분의 5 1에다가 벌써 4분의 1보다 큰 숫자 나오죠.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는 fxy를 이렇게 좀 이동해가는 이런 뜻인데, 그냥 이거 해석해서 반대로 할 걸 괜히 우리 어렵게 설명했나요? fxy에서 이렇게 가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반대 과정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설명할 걸 그랬네요. 그죠? 반대 과정이니까 정반대 부호를 통해서 가볍게 처리되겠죠? 어쨌든 뭐 문제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부호가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 부분 평이동시켜 갈 때는 아무래도 중심 좌표를 좀 이동해 가는 것이 함수식을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거니까 그냥 정리해서 처리가는 이런 과정 이런 것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양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4y가 10일 때 주어진 식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요게 좀 이렇게 역수 형태로 됐을 때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이런 부분들은 뭐 식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앞에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 x 플러스 4y를 좀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이렇게 좀 이용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곱하기를 해주면 일단 이건 10을 곱하겠으니까 10을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겠고 10분의 1인 상태에서 전기를 하게 되면 x 그 다음에 y분의 4니까 4, 4, 16 이렇게 아이고 1인데 잘못 썼네요. 곱하기 해주면 1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곱하기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x분의 4y 더하기 y분의 4x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10분의 1 있고 산술기하 평균하게 되면 여기는 뭐 17에다가 더하기 2배 루트 1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그러면 8에다가 그러면은 10분의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25, 25에서 최소값 2분의 5입니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이제 언제냐? 라고 부터 물어봤잖아요. 그죠? 언제냐? 물어봤으면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된 이 부분들 x분의 4y하고 y분의 4x가 같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제곱하고 y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y가 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 부분이 있으니까 xy가 같다면 그럼 뭐죠? 5y는 10 이렇게 되니까 y는 2 이렇게 처리겠죠. 그럼 이제 x하고 y 값이 모두 2인 경우에 좀 성립한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 이런 값들 좀 더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xy 더하기 뭐 pq를 좀 더하게 해주면 4에다가 m 값이 2분의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8에 2분의 5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얼마인가? 2분의 13인가요? 2분의 13입니다라고 플레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게 좀 어려운 거죠. 주어진 부분들 역수 모양 형태 되고 주어진 값 형태 이렇게 조건 주어져 있을 때 그 값을 곱하기 해서 곱하기는 이제 10을 곱하기 한 결과니까 10을 또 이렇게 나누기 해서 그럼 이제 1 곱하기 한 거니까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요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점 A와 일사분면의 점 2,2가 있습니다. X축에 이제 좀 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거리합 이렇게 물어봤는데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10 그러니까 뭐 이렇게 x축에서 한 점 좀 떠 있는 그런 부분들 됐고 뭐 2,2라는 점 이렇게 B점 있고 x축의 점 그래서 거리합 최소 물어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원의 점인데 원은 이제 중심을 좀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런 거리합 최소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거 좀 대칭해서 알아봐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대칭 이동한 점 x축 대칭 이동하니까 2, 마이너스 2 해서 y좌표 좀 구하면 되겠고요. 원의 중심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3,10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거리를 구해가는 게 최소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5제곱에다가 12제곱에서 루트를 딱 씌워가니까 1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제 원의 점이니까 반지름이 2가 됐으니까 2를 좀 이렇게 빼서 이것을 빼기 해가지고 2 해서 1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것이 또 핵심 대학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원은 항상 중심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나중에 반지름 부분도 뭐 필요하면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추구에서 만나서 했을 때는 하나를 좀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로 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사실들 몇 개의 간단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학습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씩으로 쫙 나눠져 있죠. 지역 전체가 되어 있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축을 이렇게 좀 잡아서 1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표시해 갔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딱 샥 그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요. 그래프가 좀 1대1 대응이면서 뭐 치역이 실수 전제가 되려면 여기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대칭축은 1보다 좀 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대칭축이 A 형태로 그려야 되는데 1보다 좀 큰 값이 돼서 이 부분들 뭐 1까지 돼도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간에 이 1 되는 부분에 딱 끊기는 부분들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그래프가 좀 연결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다면은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나왔고 1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A-1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2입니다라는 이런 뭐 관계식 하나 좀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2A 더하기 B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2A 더하기 B는 이 식을 좀 이용하면 되죠. 2-A-1의 제곱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정리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제곱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A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4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니까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식 정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부분들 뭐 그러면 A 혈과는 이 참수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A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는 이제 A 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그래프 이만큼 사용되는 거겠고요.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 주어진 식에 좀 2를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다가 1 해서 정답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그럴싸한데요. 이렇게 관계식을 좀 만들고 관계식 B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최종 우리가 풀식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제한 변역도 이렇게 좀 사용되고 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 필요한 요소들이 교묘하게 좀 잘 녹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좀 캐치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력을 좀 쌓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연습 좀 확실하게 좀 잘해서 이런 부분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들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 B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벤다이그램 이렇게 좀 그려서 교집합 부분들의 2, 7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A 집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이쿠 그러면 A-3이 7이냐 A 플러스 1이 7이냐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10이 되게 되면 A 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에다가 여긴 7에다가 여기가 11이 되는데 아이고 B집합이 11 겹치는 거니까 이런 게 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 오른쪽 선택해야 되겠군요. A 값이 6 이렇게 되면 그러면 A집합은 여기 3이 생기는 거죠. A-3에서 3이 좀 생기니까 3, 2, 7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B집합은 또 아이고 B-하고 요 숫자 자체가 5 차이 나는데 2차니까 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 플러스 3 이 부분들이 7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큰 숫자가. 그럼 B 값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7에 11, 10이 있겠고 그러면 이거는 합집합의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 4하고 5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구성을 좀 전부 마친 것 같습니다. 됐죠? A 합 B에서 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좀 이렇게 뺀 이런 부분들이라면 3하고 11, 12가 이렇게 남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원소의 합을 또 구해달라라고 되는데요. 집합도 구해달라. 집합은 구해줬고 원소의 합을 구하게 되면 합을 구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23에다 26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도 구했고 원소도 구했고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집합은 원소와 원소의 합을 좀 더 각각 또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집합이랑 그럼 뭐 A의 여집합 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어딘가요? A의 여집합 요거 바깥쪽하고 B를 합하면 2층까지 합하니까 3만 빼고 다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2, 4, 5, 7, 11, 12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91에다가 22에다가 34에다가 41이 되겠네요. 41입니다라고 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맨 처음에 주어진 거에서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만들어 가는 거죠. 벤 다이그램 형태에다가 이제 원소들을 이렇게 딱 써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이 모양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요 내용을 좀 만들어 가는 절차 부분들을 좀 신경 써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0부터 3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hx라는 함수가 또 있는데 이거 합성함수 구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어이쿠 이거는 좀 평이한 건데 3 빼기에다가 3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다시 이렇게 항등함수 형태 x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이죠. 아이고 이건 뭐 설명할 것 없이 가볍게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이제 요게 좀 메인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 부분들은 f에다가 좀 대입해 주는 건데 f 그래프 자체가 1, 2, 3 이렇게 좀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그래프 부분들도 범위 부분들이 1, 2, 3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합성함수에게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또 대입하는 이런 절차니까 이런 절차를 좀 잘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를 좀 대입해주면 1과 2 부분들이 나오겠고 그걸 이제 1과 2 이렇게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되는 거죠. 와, 이렇게 그러면 3까지 가는 이 부분들 그러면 1, 2, 3 이렇게 가는 3까지 가는 이 부분들 V자 모양을 좀 하나 좀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요. 됐습니까? 여기 잡으면 뭐 그럼 2분의 1 형태가 좀 되겠죠.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계속 2가 되니까 계속 2인 함수 값이니까 계속 3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또 이렇게 평행하게 좀 이렇게 3까지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부터 3 이렇게 대입해주면 결과가 2부터 또 3이 나오는데요. 근데 2부터 3까지 가는 이 모양들을 그려가면 되겠죠. 이런 모양들. 그러면 3에서부터 0까지 가는 부분들 3에서 0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렸습니다. 이때 그런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이 부분 항등함수 x죠. 실근의 객을 모두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3이면 3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근들이 이렇게 3개 생기는 이 부분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에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절편 3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하고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x하고 교점을 구해가는 거니까 뭐 7x는 3 이렇게 돼서 x 값은 7분의 3입니다라고 하나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1에다가 3 중하니까 기울기가 6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울기 6에다가 x 빼기 2분의 이렇게 된 거니까 6x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하고 y는 이꼴 x하고 또 만나는 부분들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x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값은 5분의 3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들은 x가 1 증가하는데 y가 3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 x 마이너스 3 x절편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데 이거하고 좀 x하고 또 만나는 거니까 4x는 9 이렇게 처리해서 x는 또 뭐 4분의 9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근 3개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3번 문제 풀이하려면 뭐 일단 뭐 합성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그려져야만 풀이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뭐 HH 항등함수 구해가는 부분도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라는 것은 대입해서 나온 결과 치역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정의역으로 대입한 결과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대입한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 1, 2, 3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그때 나온 최종 결과들 됐습니까? 요걸 좀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절차. 몇 번 연습하면 좀 익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연습을 통해서 하나 둘 좀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